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가 이제 얼마 뒤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 측과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등의 반대 세력,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물산은 모든 일간지에 광고를 내서 소액 주주들의 지지를 호소를 했는데 전문가들과 함께 삼성 엘리엇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그리고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 함께 잠시 후에 영상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성호 기자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네. 이 주주총회는 언제 열리고 그 주주총회에서는 무엇을 결정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17일에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네. 거기서 양쪽 지분 싸움을 벌입니다. 네. 벌여서 예. 근데 그게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얼마가 출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 출석 비율이 높으면 이기는 사람들이 비중도 더 높을 거고 쉽게 예. 이야기해서 예. 출석한 사람 지분 가진 사람 출석한 사람의 3분의 2를 확보해야 승자가 되는 거고 예. 네. 또 3분의 1만 넘으면 막을 수 있는 거고 역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17일이 그 날이고요. 네. 문제는 그 법원이 오늘 네. 또 법원이 아직 판결을 내는 건 아니고 네. 심리를 들었는데 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 5월 26일에 합병 결의를 발표한 이후에 엘리엇이 두 개의 소송을 냈습니다. 네. 소송을 내서 두 개를 다 1심, 2심에서 졌는데 네. 오늘 2심에서 네. 그 상고심이 열렸는데 하나는 오늘 열렸고 네. 하나는 내일 열립니다. 네. 이제 그 결과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지만 네. 적어도 주총 이전에는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 하는 게 네. 고법의 입장입니다. 예. 네. 자, 소장님, 지금 삼성과 엘리엇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서로 지금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두 회사를 합쳐야 바이오 사업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대표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엘리엇 매니지먼트 측은 최근에 이제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 의결권 자문기구들이 합병 반대 의견들을 내놨거든요. 또 일부 시민단체들 역시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좀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삼성은 반면 긴장해서 이렇게 네. 부동표라고 할 수 있는 소액 주주들 잡기 위한 노력들을 광고전이라든가 대면 접촉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투자자본의 입장은 본질적으로 이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라는 합병 비율이 네. 삼성물산의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물산이 너무 저평가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저평가됐다는 거고요. 예. 이걸 이제 삼성과 일부 전문가 또 언론은 SK 소버린 사태 당시처럼 네. 국익과 투기 자본 간 싸움으로 이제 몰아붙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찬성하면 애국이고 반대하면 매국 이런 식은 아니고요. 네. 본질적으로는 자신들이 내세우는 명분과는 달리 네. 두 자본 세력 간의 충돌이다. 이해 충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오너일가는 이 합병을 통해서 네. 성장의 한계를 맞은 주력 계열사의 활력을 되찾고 네. 또 이 합병을 통해서 지배권을 좀 공고히 하겠다 이런 뜻이겠고요. 네. 엘리엇 측은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걸 명분으로는 내걸고 있는데 사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인 것이죠. 네. 이 비율이 좀 조정되면 엘리엇 측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좀 더 많아지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은 저평가됐기 때문에 네. 기존 주주로서의 이익을 상당히 침해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 측이 지금 유리한 국면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얼만큼의 지분을 확보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국민연금도 우호적으로 좀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처음에는 국민연금만 가지고 오면 예. 상당히 안정적일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상황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됩니다. 현재까지 삼성이 우호 지분을 확보한 게 네. 그래픽이 나오죠? 네. 네. 국민연금이 11.21%죠? 네. 그것까지 찬송으로 보면 네. 31%를 현재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나머지는 국내 기관, 일반 소액주주, 그다음에 외국인 엘리엇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음 그래픽 하나 있으면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17일에 주총이 열리는데 네. 어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겠냐? 현재 31% 가지고 있죠? 네. 추가로 필요한 게 23%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23%를 어디서 끌어오느냐? 국내 기관 11.5%, 영어 소액주주 24%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왜 높아졌냐면요. 왜 삼성이 전보다는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냐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얼마나 현장에 나오느냐 문제인데 저는 70%를 가정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관심이 높아져서 80% 가정을 하게 되면 네. 쉽게 얘기해서 80% 나왔을 때 54%를 가져야 합병이 성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개인 투자자나 이런 쪽에 지분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종구 앵커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양측이 지금 소액주주 설득의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겁니다. 앞서 소장님께서도 이제는 찬반을 애국이냐 매국이냐 가릴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내 기관이나 소액 투자자들도 이번 결정이 자신들한테 어떤 수익을 가져줄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단순히 네. 언론들이 이제 찬성해야 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몰고 가면 부동표들이 다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사실은 막판에 긴장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표를 대상으로 이렇게 네. 부동표 잡기에 나서고 있고 전 매체에 광고를 하고 또 설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이 외국인 지분율을 한번 보면 더 이제 실감이 나는데요. 네. 네. 엘리엇이 가지고 있는 게 7.12%고요. 그 외에 외국인 보유비율이 26.41%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응집력을 발휘하게 되면 아까 3분의 1의 표만 있어도 반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반드시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절박한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이 외환위기 때도 이제 헤지펀드 문제들이 많이 불거졌는데 헤지펀드를 어떻게 바라보고 규정을 해야 되는지가 아직도 좀 우리 사회에서는 정립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까지 헤지펀드는 다 이제는 뭐 먹튀 이런 그렇죠. 부정적인 단어랑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무슨 엘리엇을 규정하는 단어가 있죠. 네. 주주 행동주의 헤지펀드입니다. 주주 행동주의가 뭐냐? 그 회사의 지분을 획득을 해서 네. 그것을 가지고 경영자한테 좀 잘해라 또는 압박을 가해서 네.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서 이익을 보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네. 사서 네. 보유하고 있다가 주주가 잘못한다, 경영을 잘못한다, 그럼 팔고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게 소위 월스트리트 모델입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1990년대 이후에는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대형 펀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형 펀드들이 들어감으로써 영향력을 상당히 지분을 약간 가지고서 주주한테 압력을 가해서 예. 결국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주주 행동주의로 가게 된 건데 네. 지금 엘리엇이나 전 세계 헤지펀드들이 뭘 통화 공격을 한다든지 무슨 기업을 공격할 때 법적으로는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기업의 정말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같이 동반 성장해가면서 가는 거냐, 단기 차익을 노리고 흔들어서 주가를 올리고 소위 먹튀를 하는 거냐, 라는 데서 주주 행동주의가 요즘에 우리뿐만 아니고 네.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논란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사실 우리가 헤지펀드와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죠. 우리 대기업들이. 네. 2003년에 아까 소바린 사태라는 게 있었고 2004년에는 또 영국계 헤르메스 펀드라는 데서 삼성물산에 대해서 공격한 바가 있고 또 2006년에 기업 사냥꾼으로 잘 알려진 칼 아이칸이라는 사람이 우리 담배 기업이죠. KT&G 경영권을 위협한 적이 있는데요. 네. 세 가지 경우 모두 헤지펀드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많이 챙겼습니다. 그 헤지펀드들이. 당장 그 소바린 사태에는 9천억 이상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에르메스 펀드 같은 경우는 380억, 또 아이칸 역시 1,500억 정도를 남겼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원래 헤지펀드라는 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자금 운용을 하는 데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자본이 돈을 벌만한 약한 고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배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오너일거가 얼마 되지 않는 지분을 가지고 전 계열사들을 장악하다 보니까 조금만 지분을 가지고도 공격할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권을 노리거나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경영권을 노리는 척 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이 가진 지분을 더 비싸게 사달라고 그걸 이제 그린 메일이라고 합니다만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그렇죠. 거죠. 세 가지 경우에 다 성공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우도 합병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엘리엇은 많이 챙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주이익을 높이겠다는 약속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하나 이제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문명 충돌이라는 면도 좀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데요. 서양에서는 기업의 주인은 주주고 주주의 이익이 최우선됩니다. 근데 한국에선 특히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그렇지 않죠. 오너라는 게 분명히 최대 주주로서 있고 이 사람들의 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이 사람들이 장기적인 기업 목표에 따라서 어떤 투자를 포함한 의사결정을 한다.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충돌 내지는 갈등의 기저에는 이런 주식회사 관이 다른 것도 좀 있습니다. 자, 뭐 삼성물산에서 대비도 해야 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일부는 좀 취약점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격에 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이번에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 측에서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결정이 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박성호 기자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두 가지가 있죠. 아까 지배구조 말씀을 하셨는데 순환출자라는 걸 가지고 여태까지 해왔거든요. 또 원래 우리 재벌이라고 하는 것이 순환출자 구조가 심해서 그거를 우리 정부가 특히 IMF 이후에 계속 해소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해소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낮아지니까 조금만 공격이 들어와도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거 그 막으려면 경영권 방어를 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노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재벌에 대한 대기업에 대한 정서, 우리 국민들의 반정서 그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 거를 이번에 그 헤지펀드가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있죠. 우리는 포이즌 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경영권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방어하려면 주식을 매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포이즌 필이 뭐냐면 내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여기 두 앵커가 투자자다. 그러면 싸게 팔 수 있습니다. 싸게 팔아서 경영권 방어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차등 의결권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 한 주당 20개의 권리를, 10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같은 지분인데도 차등 의결권이 있으면 경영권 방어가 훨씬 쉬운데 우리는 특히나 그 두 가지가 법적으로 완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를 제도로 보완할 필요는 있습니다. 박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서둘러야 되겠고요. 또 이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애타게 소액 주주들의 지원과 지지를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시장에서는 이번 합병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나을 들면 판가름이 나겠군요. 지금까지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그리고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